예,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비 치고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비는 농부들의 일손을 바쁘게 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순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도 준비 없는 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미스가 되죠. 오늘은 우리 보조국사 진울 고려시대 스님께서 하신 초발심 자경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자는 이영하고 소자는 이제니라. 대자라는 것은 키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내보다 여러 가지로 형님빨이 우리가 대자라고 우리 보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륜을 초월한 그런 내가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선배를 존경할 줄 알고 순리를 잘 이렇게 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어떤 인격적으로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자는 이영하고 내보다 여러 가지로 연륜이나 여러 가지로 갖추어진 분은 형님을 하고 삼는다는 것은 형님으로 삼고, 소자는 이제니라. 내보다 나이가 적고 내보다 열악한 그런 자는 진정 사랑으로 아우로 삼을지니니. 당뇨 쟁자ը던 당뇨. 만일 이런 일에 형이다 아우다는 일에 태클을 거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양설로 두 사람의 그 말로 화합하게 했어. 화합하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내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승한 자리도 내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제3자 입장에서 두 사람 말을 화합하도록 잘 이렇게 사이가 좋게끔 해서 단이 자심 상향이언정. 다만 자비한 마음으로 서로 향하게 할지언정. 향하다는 것은 화합하도록 할지언정. 부덕 악의 상인이여다. 부덕이라는 것은 뭐뭐 하지 말라. 금지사항이 되겠죠. 악의 악한 말로 또는 상대의 마음을 상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것은 마음을 상하게 아프도록 하지 말지어다. 예. 보조 스님께서는 일찍 출가를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시대에 참 세밀하시고 세세밀밀한 그런 소양을 갖추신 것 같습니다. 약야 기능 동반하야. 약야 만약 또한 기능이라는 것은 상대를 속이고 업신 여기는 것을 기능이라 합니다. 속일 기자 능멸할 능자거든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능멸이, 누구를 속이고 능멸이 하는 동반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도반이 되겠죠. 또 세속적인 표현을 말하자면 친구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동반자들, 동반을 속이고 능멸이 해서 논설 시빈된 논설, 따지는 것을 우리가 논설이라 하죠.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질 찐된. 여차 출가는 이와 같은 출가는, 이 솔직히 그 초발심 자경문은 천 스님이 되려고 온 행자에게 권하는 그런 청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가라는 것은 굳이 삭발한 어떤 스님만이 출가가 아니라 어떤 구성단체에는 반드시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도자의 말을 또 따르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사회가 윤활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출가는, 이와 같은 우리 구성단체들은 전무이익이니라. 전무, 온전히 이익이 없나니라. 이 마음 자세를 이런 마음으로 시비나 논설하고 하는 이런 자들은, 또 이런 친구들은 아무 이익이 없나니라. 재색지하는, 재물과 색이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색이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전체 다 부처님께서는 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남녀관계도 색이 되겠죠. 남녀관계도. 재물과 색의, 여기에서는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색보다 보조스님께서는 수행자에게 경계하는 말씀이니까 남녀관계가 더 좁은 개념이 있지 않을까, 저 생각인데 아마 그런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재물과 색의 재앙이라는 것은, 장애물은 재물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색도 어떤 수행자가 이 세상에 존재해서 사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죠. 남녀관계의 사랑을 또 이루어서 어떤 자녀를 구성해서 잘 이렇게 키우는 것도 사실 세계 하나에 속하겠죠. 지나치게 재물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항상 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재물과 색의 장애물은 심어 독사하니, 심어, 저 독사보다 심하니, 심할 심자거든요. 독사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시대는 굉장히 약품이나 여러 가지 의술이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사한테 물려도 금방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 방편으로 요즘은 그런 많이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119 대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봐도 독사한테나 벌레한테 물렸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독사한테 물렸을 때는 우리가 고칠 수가 쉽지만, 어디에 우리가 내 자신을 많이 노출되었을 때는 독사보다 더 심하다는 것은, 재물과 색에 너무 내가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독사한테 물린 것보다 더 심하나니, 성기지비하야. 성기,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저부터 비롯해서 우리들은 남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어떻게, 이래서 남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항상 우리가 내적인 자아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따지고 살펴서 뭐를 살피느냐, 그름을 알아서 자기의 단점 또는 내 장점은 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타인이 나에게 장단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늘 따지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 해야만이 우리가 수행자의 어떤 계단을 치자면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상수 원리어다. 상수, 늘 상자입니다. 항상 모름지기. 항상 모름지기라는 의미는 반드시, 이 소리가 또 될 수 있겠죠. 항상 모름지기 멀리 여일지어다. 뭐를 멀리 여일하냐면은 재물과 색의 우리의 그 수행을 덮도록 자꾸 만듭니다. 지나치게 재물에 연연하다 보면은 타인을 바라볼 수 없고 늘 쌓기만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가지면 하나 정도는 나눌 수 있는 우리 불자나 또 불자 아닌 비불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진정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잘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항상 모름지기 멀리 여일지어다. 멀리 그것을 할지어다. 무연사적 부덕입타 방언하며, 무연이라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일에, 이 소리입니다. 특별한 일 없이 나무 집이나 나무 사무실에 그 일을 하는데 가서 방해를 하고 수다를 떤다든지 자기 자랑을 많이 늘어놓는다든지 이런 일도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일이면은 부덕입타 방언하며, 부덕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보조스님께서는 부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초심에서. 입타라는 것은 다른 방언에 들어가지 말며,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스님들이 생활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같이 청도 운문사에서 교육을 받은 스님이라면은 방사들이 많습니다. 또 초심반, 치문반, 또 사교반, 대교반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아무 일 없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 방사에 들어가지를 말라는 겁니다. 자기도 역시 수행에 방해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녹화를 해서 들락들락하고 그렇게 하지 말며, 당병처하야, 당병처, 마땅히 병처를 당해서, 뒤에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병처라는 것은 우리가 평풍을 이렇게 친다는 비유법인데, 평풍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나 나의 이야기를 상대에게 알리고자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처를 비유를 하자면은 A와 B가 둘이 있을 때 C가 저자 있으면은 손을 이렇게 가르고 하는 게 바로 병처가 되겠죠. 굳이 평풍을 치어서 병처가 아니라 비밀하는 이야기를 내가 당했을 때, 맞이했을 때 부덕 강지 타사하며, 부덕이라는 것은 하지 말며, 강지라는 것은 굳이, 강자는 굳이 강자입니다. 굳이 타사라는 것은 다른 이의 일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말며, 내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굳이 A와 B 이야기를 내가 알려고 하지 말며 묵묵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비육일이어든, 여기에 비육일이어든 요즘 시대에 굉장히 좀 맞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6일이 이미 당했습니다. 어릴 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제가 아주 촌에서 국민학교까지를 나왔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 했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곤충이 많았습니다. 그 곤충 중에 대표적으로 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가 옷에, 머리에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조 스님께서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807년 전에는 더욱더 곤충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보조 스님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이미 겪었으니까 그 시대는 더 많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할머니가 그때는 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만은 그 유기를 알고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식구가 많았는데 저희가 그 큰 솥에다가 내복을 한목에 그냥 다 삶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 솥에다가 불을 떼서 제가 어릴 때 그 삶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저거를 죽인 게 나쁘다 좋다는 것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보조 스님께서도 807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6일이 아니거든. 이 소리 뭐냐면은 우리가 음력으로 따지나 양력으로 따지나 한 달에 6일이 3번 옵니다. 초여세, 열여세,
26가 나옵니다. 그럴 때 보조 스님이 직접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뭐 예를 들어 요즘을 말씀드리자면은 안 좋은 그 벌레 있잖아요. 굉장히 바퀴벌레 다 싫어하죠. 바퀴벌레나 저희 절에도 한 번씩 진해가 여름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산 밑에는 진해가 많습니다. 진해나 내지 기타 등등 곤충들이 나올 시에 또는 빨래를 삶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 새 날짜에 빨래를 삶든지 바퀴벌레를 죽인다든지 하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성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조 스님께서는 그날만은 그 모든 곤충들이 이고등락하게끔 기원을 하셨답니다. 이거는 제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보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초여세, 열여세, 26의 날이 아니거든 부득 세완 내의 하며 부득 뭐뭐 하지 말며 세완이라는 것은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세탁기에 돌리겠죠. 세완 내의라는 것은 속 옷을 빨지 말며 그 당시에는 이가 많고 곤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삶는다든지 저도 이거는 이런 방송에 해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손톱을 많이 죽인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곤충 죽인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늘 제가 알게 모르게 죽이는 그런 곤충들을 이고등락하게끔 늘 부처님께 마지막 기원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